자, 창제활동의 두 번째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데, 일단 봉사는 특기사항은 아예 이제 미기재예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2022, 3부터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봉사활동이 개인 봉사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찍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은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대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 학교 교육 계획 안에 교사가 어떠한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다라면 그거는 실적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쓸 데가 없습니다.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건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봉사에 대한 비중은 원래 없었어요. 대학교가 봉사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기본 시간만 있으면 됐고요. 솔직히 그렇게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이 봉사가 왜 빠질까요? 평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여태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에다가 어필하는 부분들을 대학교가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뭐 평가할 만한 요소들이 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버렸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진로활동이 있는데 이 진로활동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700자예요. 2100바이트입니다. 700자를 쓰는 건데 진로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2022, 2023도 진로 희망 칸에다가 쓰긴 하지만 미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진로를 잡고 가는지를 미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 이 진로 희망 분야가 왜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진로 희망 분야가 결국은 학교 선생님한테는 어필이 되거든요. 대학교에다가는 미반영돼도 학교 선생님들은 이 진로 희망의 라인을 가지고 진로 활동 라인에 우리 아이의 관심사를 써주시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진로 활동이 써지게 되고 그 써진 거는 대학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로 희망 분야가 대학교에 미반영된다 그래서 그냥 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잘 잡고 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봉사활동은 일단 인성평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어디에다가 그러면 이 실적을 우리 학생을 평가를 해주면 좋을까요? 바로 행동 특성이라고 해서 생활기록부 맨 마지막에 담임의 평가글이 써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성평가하는 봉사활동을 쓸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잘 어필해서 행특에다가 좀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전공성과 좀 다양한 활동들, 전공성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로와 관련됐다 그래서 막 전공에 대해서 막 전공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하나 잡았다라면 나머지 활동들은 좀 더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연구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또한 독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좀 활용을 하면 좋고, 무조건 전공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학생이 좀 전공에 대한 관심사도 하나 들어가야겠지만 더 다양한 활동들이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가 700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많이 넣어봐야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고, 제발 이거는 진짜 학교에다가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그거 있잖아요. 진로 적성검사, 홀랜드 검사나 이런 거는 이 안에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대학교가 평가 안 하거든요. 그 적성검사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만일 적성에 맞는 어떤 직업군이 나왔대요. 그게 중요할까요? 학생이 무엇을 찾아가고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 같은 것들, 뭐 대학교 입시 설명회 갔다 왔어요, 자기소개서를 써봤어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말고 어떠한 체험을 나갔다 왔다라면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진로 시간 안에 잘 구성을 해야 되고, 진로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서 학교가 이렇게 뭐 보고서 같은 거 내면은 적어주는 학교들도 있고, 솔직히 그걸 안 해주는 학교들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로 활동이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로 시간이나 어떤 체험 같은 걸 했어요. 이게 학교장 승인하에 이제 진로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거면. 그래서 허락을 받는 거를 우리가 연구계획서 낸다라 그래요. 그래서 연구계획서를 내고 허락이 떨어지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보고서나 진로보고서를 내고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한 지식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진로 보고서나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주제를 잡거나 방향이 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우리 아이만의 생활기록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 안에 전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 미반영되는 게 지금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상이고요. 두 번째가 독서인데 솔직히 수상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상 경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반영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독서 활동도 그러면은 미반영이에요. 근데 독서 활동은 중요합니다. 독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서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런 거를 기재를 못 해요. 해요. 그런데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진로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동아리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아니면 진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 독서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책을 좀 활용하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같은 것들을 도구화시켜서 뭔가를 한다라면 충분히 어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 이제 기재가 안 된다라는 건 독서에 대한 그 목록 안에 책이 못 들어가는 거지 독서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독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쌓아가고 이런 부분은 다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아리, 진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데다가 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독서 활동이 미반영된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안에는 충분히 선생님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독서 활동의 양이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독서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뭐냐면 이제 각 과목별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의 학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우리 아이는 어떠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죠. 이것도 특기겠죠. 근데 그냥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문학 시간에 어떠한 책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알았대요. 라고 쓰는 게 최악의 세부 능력입니다. 세부 능력은 학교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뭘 배웠어요. 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의 어떤 능력의 특기가 있답니다. 그 특기를 파악해서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수행평가나 아니면 발표,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어필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제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세부 능력이고요. 이 세부 능력이 한 과목당 500자, 1500바이트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써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그 평가글이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통 학생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모든 전공 과목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명과학과를 가요. 근데 국어에다가 생명과학을 써놨어요. 영어에다가 생명과학 써놓고요. 수학에다가 생명과학 써놓고요. 한국사에다가는 뭐 광의연 이런 걸 써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을 봤더니 다 막 생명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 선생님은 없는 겁니다. 막말로 국어 선생님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심밖에 안 사요. 대학에다가 그렇게 내면. 그리고 면접 때 되게 많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어는 그냥 국어를 잘한다라고 써주는 게 좋고요. 수학은 수학 잘한다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공학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화학도 있고 그 시간에 우리 아이 전공성인 생명, 인체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전공성만을 어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기주도 전공 심화 연구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이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전공 과목 특히 아까 말했지만 뭐 경제를 가는 아이라면 영어 그리고 확률 통계, 경제 수학 이런 거에서 좀 전공에 관련된 거를 찾아서 연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세부 능력에 좀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전공성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좀 세부 능력에다가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창제 글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좀 부족함을 좀 어필할 수 있게끔 잘 학업 계획을 세울 때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수행이나 자율 수행 같은 게 있어요. 그 주제를 정해놓지 않은 수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고, 행동 특성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담임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필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특이 그냥 좋은 행특인지 그냥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행특 같은 경우 미반영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아까 봉사 같은 것들, 독서 같은 것들, 이렇게 미반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의 능력과 어떤 인성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이나 전공, 인성, 이게 이제 3대 요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근데 발전 가능성 빼고요. 학업에 대한 어떤 노력 사항들이나 어떤 학업 전공에 대해서, 학업과 전공을 좀 묶어서 하면 되게 좋거든요. 학업 전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성, 아까 미반영됐던 부분, 인성, 이렇게 3대 요소가 이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 들어가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4학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제 대입의 변화와 준비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기본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2024학년 학생들을 위한 입시 이런 방송은 계속 저희가 또 연구하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